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다들 어떠셨나요? 오전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중간에 촬영하던 당시에도 코스피가 약 1.5% 정도 그 정도의 상승을 유지를 했었는데 편집하면 편집할수록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가는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뭐 비슷하게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은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국채금리가 다시 소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오후장에 보유 물량을 많이 정리하면서 시장이 투매가 또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만큼은 하락이 멈추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행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어제하고 다르게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장 초반에는 모든 종목이 다 빨간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파란불이 조금은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6%의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미국의 제약사 중에 바이오젠이라고 있거든요. 이 기업의 치매 치료제가 3상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 기업과 협력사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은 바이오주가 그래도 좋은 모습이 나왔네요.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2차전지 관련주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또 폐배터리 관련주인 에코프로도 오늘은 4%의 급락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2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9월 13일 이후로 처음으로 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오후장으로 갈수록 매수를 늘려가면서 규모 자체를 키워가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은 어제하고 비슷한 보합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유일하게 개인만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모처럼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의 일별 동향을 보면 코스닥이 오후장에 하락세를 보여줄 때 그 당시에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났어요. 다만 개인만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오후장에는 조금은 어두워졌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는 어둡기보다는 오히려 밝은 면이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TNG,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S오일, 한국항공우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동안 기관의 인버스 종목이 많이 베팅을 했었다면 오늘은 레버리지 상품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전날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어제 정말 웬일인지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이 나왔어요. S&P 500에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 다우지수는 1.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흔히 우리가 저점으로 인식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음봉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많은 음봉들이 있는데 그 음봉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를 일반적으로 저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죠. 3거래일 동안의 그 음봉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양봉이 나왔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조금 힘이 약한 것 같네요. 지금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7%, 상해지수는 0.3%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조금은 힘이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모처럼 오늘은 하락이 제한이 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또 어제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당분간 상승은 하지 않더라도 하락이라도 멈추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상당히 공감했던 내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오후장의 흐름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하락이 제한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며칠 전부터 계속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사태까지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사정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영란은행이 영국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영란은행 측에서 긴축과는 반대가 될 수 있는 약 100조 원가량의 국채를 매입함에 따라서 긴축과는 반대되는 조치를 보여주었고, 그게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리고 국채금리, 그런 것들을 떨어뜨렸고, 또 반대로 전세계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영국도 물가가 저번 달에 10%를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긴축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왜 오히려 반대로 양적 완화를 했을까? 이거는 그만큼 물가하고 경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물가보다 경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물가 상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적 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물가가 10% 이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연준도 지금은 경기보다는 물가 쪽에, 이쪽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견해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각을 보면 지금 당장은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듯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한 가지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자, 그런데 어제 보면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한 5%인가? 아마 그 정도가 될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렸듯이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장대 양봉의 크기가 기존의 음봉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였다면 저점의 신호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고점에서도 그 양봉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의 신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확률적인 접근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장대 음봉은 지난 2020년 3월달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과거로 가본다면 이때가 2020년 3월달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터짐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굉장히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곤두박질을 칠 때 오히려 국채 금리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점이 0.5포인트였으니까 고점이 1.2포인트,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도 이 날짜 있죠. 이때가 2020년 3월 20일이에요. 그때 고점에서 국채금리가 장대 음봉이 나왔고, 고점에서 한번 꺾이면서 증시도 그때 이후부터 변곡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자, 2020년 3월달을 볼게요. 국채금리가 크게 꺾였던 것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3월 19일날 최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3월 20일부터 빨간 양봉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장대 음봉이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이 되었었던 미국의 국채금리, 이게 지난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었나? 아니면 향후 전망이 조금은 바뀌었나?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변화의 조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과거의 2020년 3월 당시처럼 정말로 시장의 저점이 될 수가 있는지, 그건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아직까지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시장이 돌아서는 것은 항상 어떤 하나의 트리거에 의해서 그 트리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증시안전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국내 대표 지수와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3번 정도 증시안정펀드를 가동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90년대 약 4조 원 정도, 그리고 2003년하고 2008년 이 당시에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약 10조 7천억 정도 이 정도 기금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4월부터는 지수와 관련된 상품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3월 중순부터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입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증시 안정 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도 투입이 될지,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가 될지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하방 압력을 조금은 제한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상승까지는 지금은 바라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낙폭을 조금은 제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 그래도 오전장에는 그래도 시장이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을 다시 잃는 것 같아요. 어제 국채금리의 하락이 미국 시장의 주요 상승 원인이었었다면 오늘은 다시 오후장부터 조금씩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제 하락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이 부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